P는 이제 대지 소유자고요. D는 이제 이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데요. P가 D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D가 E한테 뭔가를 승계를 해줬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소송물의 승계였다고 한다면 판결로 확정된 이 철거 의무를 E가 승계한 거였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E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승소 확정 판결에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P는 소송물을 승계한 E를 상대로 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따로 소송 제기하지 않고 이 먼저 판결에 승계 집행문만 부여받아서 E를 상대로 이 철거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송물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고요. E가 이 집을 철거하는 소송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집, 이걸 이제 계쟁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쟁물을 승계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E가 D로부터 이걸 이제 매수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만약에 P가 D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했었을 때 이 철거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었으면 이 토지 소유권은 물권이죠. 이 토지 소유권에 기해서 이거 철거 청구를 한 거라고 한다면 내 토지 위에 네가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했으니까 내 토지 사용에 방해를 제거해달라는 식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철거 청구를 해서 승소했다고 한다면은 이때에는 판례는 승소 판결 이후에 이 건물을 매수한 이도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판결의 효력, 이 철거 청구를 승소한 이 판결의 효력이 이에 대해서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는 이 기존 판결에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갖고 이 건물의 새로 소유자가 된 이를 상대로 해서 따로 소송 안 하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이 소송에서 철거 청구를 한 권원이 소유권이 아니고 이 토지 소유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P와 D 사이에 철거를 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인데 D가 P한테 내가 언제 철거해 줄게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소송을 해서 이거는 이제 소유권에 기초한 게 아니죠. 약정에 기초한 거죠. 약정에 기초한 것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후에 D로부터 이 건물을 매수한 E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미치지 않고 E한테 따라서 P는 이 판결 갖고서 이게 만약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거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이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을 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 이 판결을 갖고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죠. 반대로 P가 P 토지 위에 건물을 갖고 있는 D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했는데요. 패소 확정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E가 이제 승계를 했는데요. 만약에 E가 승계한 것이 소송물이라고 한다면 이 철거 청구 의무를 승계한 거라고 한다면 뭐 채권적 청구권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건 구별하지 않고 이 소송의 대상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한다면 E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되고요. 당연히 판결의 효력은 미치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P가 만약에 이제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잖아요. 다시 이 소송물을 승계한 E를 상대로 다시 철거 청구 소송을 하면은 법원은 패소 판결을 선고해야만 합니다.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때 철거 청구를 했던 게 채권적 청구권이었다. P와 D 사이의 개인적 약속에 의해서 철거 청구를 했는데 패소 확정이 됐다. 그리고 나서 D로부터 E가 이 주택을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뺏기 영향이 없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E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효력은 E한테 미치지 않고요. P가 E를 상대로 철거 청구를 할 경우에는 패소할 수도 있지만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약속했던 것이 D가 아니고 E였다고 한다면 승소할 수가 있겠죠. 채권적 청구권이니까요. 따라서 소송물을 승계할 경우에는 채권적 청구권이건 물권적 청구권이건 똑같이 먼저 판결과 똑같은 결론이 나야 되고요. 계쟁물을 승계한 경우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철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그러니까 먼저 소송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결론이 나와야 되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비슷한데요. 토지를 갖고 있는 P가 철거 청구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위에 그 토지 지상에 건물을 갖고 있는 D를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P 쪽의 승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서는 D 쪽의 승계가 일어났었죠. 이번에는 P 쪽의 승계가 일어나는 건데요. 만약에 Q가 P로부터 이 소송물을 승계했다고 해봅시다. 이 철거 청구권,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철거 청구권을 승계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Q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Q에 대해서는 이 승소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고요. Q는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갖고 따로 D를 상대로 판결을 새로 얻지 않아 하더라도 이 판결에서 승계 집행문만 부여받아 갖고 D를 상대로 철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쟁물이었던 이 토지를 승계하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P의 청구권이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었다고 한다면 이때 Q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먼저 승소 확정했던 판결의 효력은 Q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칩니다. 그래서 Q는 D를 상대로 따로 소송을 안 하더라도 이 승소 확정 판결에 기초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갖고 내가 승계를 했으니까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철거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P의 철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었다. P와 D 사이에 개인적 약속을 한 것이었고 이후에 Q가 P로부터 이 대지를 매수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에는 뭐 비슷한 거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P의 철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었기 때문에 P와 D 사이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D와 Q 사이의 약속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Q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판결의 효력은 Q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요. 그래서 Q는 이 먼저 판결을 갖고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갖고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Q가 만약에 이 소송물, 철거 청구권 자체도 승계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토지만 매수했다고 한다면은 Q는 D에 대해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 갖고 승계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사례인데요. P가 D를 상대로 철거 청구 소송을 해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Q가 이제 승계를 하는데요. 만약에 Q가 승계한 것이 소송물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철거 청구권 자체였다고 한다면 물권적 청구권이건 채권적 청구권이건을 가리지 않고 Q는 변론 종결 후에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Q에 대해서 이 패소 확정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미치고요. 따라서 만약에 Q가 D를 상대로 다시 또 똑같은 소송을, P와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은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한다면은 법원은 이때 했던 결론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패소 판결을 선고하게 될 거고요. Q가 P로부터 이 토지를 승계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그러면은 계쟁물을 승계한 거죠. 이럴 경우에 이 먼저 소송을 했던 이 철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를 따로 봐야 되는데요. 만약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면 P와 D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철거를 해주기로 한 거라고 한다면 이때는 Q는 변론 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 판결의 효력은 Q한테 미치지 않고요. 따라서 Q가 D를 상대로 새로 소송을 하면은 철거 소송을 하면은 이 판결이 그대로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질 수도 있지만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D와 Q 사이에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철거를 해주기로 하는 그렇다면 승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철거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었고 이후에 기재물을 P로부터 Q에게 승계됐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판례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P의 소유권 유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철거 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만 P가 이 대지의 소유권자이냐 아니냐에 대해서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요거만 패소한 거지 P가 이 대지의 소유자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여기서 패소한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주문에 대해서 미치기 때문에 철거 청구하라라는 곡에 대해서 미치지 P가 소유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까지 전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P가 만약 진정한 소유자라고 한다면 이 토지의 Q는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가 있고요. 만약 Q가 이 대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다고 한다면 Q의 입장에서는 이 대지 위에 있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Q의 새로 취득한 소유권에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인 철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P는 패소 확정을 했지만 Q가 D를 상대로 철거 청구 소송을 하면은 Q는 승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위에서는 패소 판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패소할 수도 있지만 승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P가 D에 대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주장해서 패소하긴 했지만
Q가 승계한 것은 이 패소한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이 판결의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토지의 소유권에서부터 새롭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오기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 계쟁물의 승계에서는 다 매수를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근데 이제 승계에는 이전 승계가 있고 설정 승계가 있습니다. 넘겨주는 것은 이전 승계고요. 설정 승계는 소유권의 근저당권 같은 걸 설정해 주는 건데요.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고요. 물권적 청구권 중에는 뭐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P가 Q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고 하면은 이 저당권자인 Q는 설정 승계에 해당하고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에서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당권이 P가 이 토지의 소유자고 Q가 이 저당권을 이 토지에 대해서 적법하게 설정했다고 한다면 Q는 이 저당권인 물권에서부터 나오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가 P는 비록 이 철거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한 Q는 이 철거 소송에서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